아나키즘. 두 번째, 아나키즘 운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개된다. 사회적 아나키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환경주의적 아나키즘이다. 현대들은 그 세 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아나키즘 이론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아나키스트로 자신을 정의하는 집단들 가운데서도 전략, 전술, 조직, 정치, 철학, 경제학, 사회학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대립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회주의적 개념의 사유재산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재산이다. 그 반대 개념은 동산이며 직접 소유해 사용하는 생산수단이 아닌 재산이다.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부르주아이다. 무소유의 프롤레타리아는 아산을 면기 위해 부르주아의 피고용원이 된다. 부르주아가 결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 임금 등에 관해 자주적 의견이 용납되지 않는다. 이는 계급 분할적 불평등의 극치다. 고용자는 임금 노예제의 굴복을 요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들의 아나키즘 주요 정신인 자기소유권을 박탈한다. 프롤레타리아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불용 원칙과 공유제도 시행을 통해 생산수단의 노동자 통제 원리를 행사한다. 아나키스트들은 이 패턴을 진정성 갖춘 사회주의로 공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자들 같은 좌파들이 이 사회주의라고 일컫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이다. 아나키스트는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달성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국가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운용하며 경멸투로 국가 자본주의라고 조롱하기도 한다. 루돌프 로커의 변. 독일의 작가 로커는 아나리코 생리칼리즘 신봉자로 사회민주주의 등 의회주의 비판자로 독자적 논리를 편다. 부르주아 국가의 정치 참여는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지 못한다. 이 방법은 사회주의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무가치하다는 비판을 야초한다. 의회 정치 참여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죽이는 독약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확신을 파괴한다. 9월은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는 자멸적 망상을 사람들에게 심는다. 그렇게 아나키스트들은 사회민주주의와 볼셰비즘의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며 거부한다. 아나키스트의 주관적 공산주의 개념은 무계급, 무국가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생산수단의 공유의 결과로 계급과 국가가 화폐가 사라진 사회를 의미한다. 막시스트와 아나키스트 모두 궁극적으로 이를 공산주의를 걷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대립된다. 막시스트 공산주의 실현은 국가를 이용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나키스트들은 국가가 사회주의를 죽일 것이라고 반박한다. 프루동의 논리. 상호주의는 프루동이 주장한 경제적 견해이며 최초의 아나키즘 정치 사상이다. 상호주의는 경제론을 빼면 정치 사상이 아니라 철학에 가깝다. 상호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적 집단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회이며 노동가치를 기반하는 자유시장 옹호이다. 임대는 착취이며 국가와 정부의 보호가 그를 조장한다.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은 상호주의적 아나키즘을 일컬으며 공산주의적 아나키즘과 구별된다. 프루동의 상호주의는 투쟁 과정의 실천의 괴리 등의 문제로 혼란을 겪다가 공산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등장하자 급격히 쇠퇴하는데 라틴 아메리카 등 일부에 잔존한다. 프루동 이후 아나키스트 경제관은 상호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양분된다. 권위주의적 어가 문제는 권위주의 체제의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 너희 당은 공산주의. 따위의 책임전가는 지배계급 내의 부차적 차이일 뿐이다. 이런 근본 정신으로 스페인 아나키스트들이 권위주의적 배타적 아나키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짤방의 멘트들이 눈길을 끈다. 형태만 변할 뿐 우리를 핍박하는 건 변치 않는다. 목줄이 바뀌어도 걔는 걔이다. 프루동 아나키즘의 스펙트럼을 봐. 어때? 마르크스 광활하게 뻗어나간 광채요. 두 선지자의 견해처럼 아나키즘의 분파는 극자부터 구구까지 다원, 다양, 다각, 다채롭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때문에 좌파 아나키스트들은 좌익들로부터 기회주의자 또는 모험주의자라는 평가를 듣곤 하며 심지어 우익분자라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우파 아나키스트들은 우익들로부터 빨갱이로 몰린다. 스펙트럼 중의 고전파 아나키즘의 상호구조론은 아나키즘의 가장 기초적 기본 단계이다. 개개 자발성의 기초에 상호구조연대 공동체를 구축한다. 19세기 전후 집단주의적 사회사상의 대안이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동네도 만들고 상부 상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개인주의는 개개의 자기 결정권과 개인적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사상이다. 개인주의적 전통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주권, 자주성, 자발성을 근간하며 차츰 아나키즘의 토양으로 자리하기에 이른다. 예나 지금이나 아나키스트들은 자발성을 제2일의 원동력으로 보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유의지주의와는 다르다. 아나키즘의 창시자 윌리엄 고드윈의 인도주의적 아나키즘. 변화의 영원한 적은 국가다. 정부의 특정 제도들은 사회의 희망과 운동력을 마비시키는 원흉이다. 국가는 끝없는 악습을 조장한다. 국가는 인간 영혼을 위계로 전락시키며 완전한 가운데 미래로 나가려는 순수를 과거로 되돌린다. 퇴보가 인간의 본질이나 되는 뜻이 조상들이 관습이나 따르라고 윽박지른다. 국가의 강압에 주눅이 들다 보니 공공복지, 사회망구조 등의 혁신과 진보는 맥없이 주저앉는다. 고드윈은 공리주의자로 최상의 일반선을 만드는 것이 정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상의 일반선. 당시 영국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에는 선험적인 면이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타블라라사를 지지했다. 고드윈도 이런 공리주의자들 의견에 동조해 도덕의 후차적 해석을 차단하고 인간의 감각적 행위를 유발하는 단순하고 직접적 요소인 쾌락과 고통의 실체와 관계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고드윈은 쾌락 우선주의 사고로 고통과 불행을 멀리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또 공리주의의 비판 요소인 소수의 배경 문제를 인정했다. 고드윈의 위로는 공동선과 개인선의 상충을 경계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동일한 감각을 지니고 있고 내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것처럼 다들 동일한 희망을 지닌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다들 인간이라는 보편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탓이다. 도덕의 목적과 공리가 인간들의 보편성을 목적하고 그것을 기초해 공리의 극대화라는 목적에 부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 인간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공리는 나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인간 그룹 내의 나이므로 인간 공리 극대화는 곧 내 공리 극대화이다. 인간 공리의 향상으로 개인은 이성적 추론과 진리로 한 종합 구레이드된 판단으로
공존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평등하지 않다. 동등함은 정의의 요구가 아니다. 정의의 목적은 최상의 공동선의 창출이며 그것을 위해서 도덕적 단계는 계속 진보되어야 한다. 진보를 주장한다는 것은 도덕적 저열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편적인 상태에서 평등하게 동일성과 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종계는 고급노를 즐기는 자와 대중노를 즐기는 자로 양분된다. 또 지적, 애타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자가 더 가치를 띠는지 판단한다. 공동선을 중심으로 거두이는 인간의 가치 4단계. 지하층 무작정 살아남자고 노동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일처럼 노동욕사당하므로 지적활동, 행복 등을 구할 돈도 시간도 없다. 이들의 행복은 고통 없기를, 적은 고통은 받기를 기도하는 것 자체이다. 다음 소열은 부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자들보다 돈과 시간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 이들의 쾌락은 육체적 쾌락일 뿐이다. 잉여자원을 그 원초적 쾌락에만 사용하기에 공동선 창출 따위는 관심받기다. 그 다음 소열은 기호인간들이다. 이들은 노동자나 부자보다는 비교우위이다. 자연예착, 학문 추정 등 진리를 탐구한다. 그런데 지적 쾌락, 고급 쾌락을 추구하긴 하는데 공동선이 아니라 개인선을 위해서이다. 최상의 유형은 박애주의 인간이다. 이들은 기호인간과 같이 지적 고급 쾌락을 추구하긴 하나 개인선을 위한 지적 만족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 자신의 노력이 인류의 보편적 행복에 기여함에 쾌락을 느낀다. 이 박애의 인간이 정의에 부합하는 이상인이다. 고도인의 여진변, 인류는 인류 자체의 진보를 위해 개개부단히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 일꾼 아침에 배신과 증오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적 고급 쾌락을 향유하며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박애를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자신의 주장을 내기 두려워한다면 가치로운 지적 탐구자가 탄생할 수 없다. 생각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세계에 던져진 채로 무기력하게 놓여있는데 불구하다. 이런 현실을 부정한 채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나기 위해 의식의 진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역임의 망상이다. 사회가 구성원들이 공공연한 항변과 불만을 들어한다면 비참한 노예제로 전락하는 건 시간입니다. 자유는 진리를 연단한 피고의 승소를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 꿈과 이상을 통제 억압 왜곡하는 사회였는데도 그 어린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회상하는 것은 크나큰 모욕이며 무지 목매이다. 진리는 진리를 성실히 숭배하는 자에 의해 천천히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개혁은 하겠지만 혁명은 없을 것. 모든 억압은 분쇄해야 된다. 국가적인 것,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 종교적, 가부장적인 것 등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진보, 일반선의 극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혁명은 안 된다. 혁명은 무책임한 위상주의다. 대신 여론을 계산하고 의식을 계몽시켜야 한다. 대중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 체제, 종교 등의 가치는 무형이며 관념적이다. 유일한 실체인 인간 실체가 의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탓에 그들은 존재한다. 자체적 존재 자립성이 전무한 그 허상들을 대중들 의식의 계몽으로
그 힘을 아사야 하며 그때 비로소 체제의 변화는 온다. 고상하고 이상적인 계획이나 혁명도 이런 대중의식으로 바탕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 독재자와 폭정 등 수구적인 체제로의 반동이 창궐한다. 에고이스트 아나키즘. 국가는 대중개개의 자기 의지를 용납치 않는다. 한 개인의 의지를 지니면 국가는 그를 배제해 추방한다. 그런데 개개 모두가 의지를 지니면 반대로 그들이 국가를 배제해 추방을 해야 된다. 개개 의지와 국가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적대적 파워 게임에 몰두한다. 두 개체 간 영원한 평화는 없다. 인간은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지만 나자마자 스스로의 존재를 책임져야 하는 비투적 숙명이다. 혼란과 불안 가운데 불가피하게 남과 충돌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정투쟁에 내몰린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물질과 자연으로부터 복종을 강요당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결정과 용기로 이 강요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 공포의 대상들이 자신의 용기와 의지보다 약체임을 깨닫고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와중에 인간은 정신을 장악해 관념적 동물이 된다. 이 정신으로 세상을 극복 차지하고 신성한 사상이란 유령도 만든다. 그 사상은 신국가, 민족, 대중 같은 것들인데 그들은 어디에든 존재하고 또 존재치 않는 유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나 신정은 그 자체로 성립 불가한 관념이다. 그들이 실체하기 위해서는 관념의 도움이 필요하다. 관념은 사상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천상의 것으로 호도시킨다. 그에 반해 대직의 것은 경멸 대상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인간은 곧 자신의 의지나 신성한 사상들의 한계를 각성하면서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의 자기 자신을 도모한다. 개개는 사상의 배후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엿본다. 개개는 차츰 사상을 숭배의 대상에서 관념체로 파악하며 자신의 능력치를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개인은 사상은 존재의 하부를 치부하고 업신여기며 독자적 에고이스트가 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조물인 사상들은 이미 육화되어 또는 인간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때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자로 자리한다. 이 사상이란 유령들은 원래 개인의 힘이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이다. 유령은 스스로 힘을 축적해 역으로 창조자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에고이스트는 유령에게 휘둘리는 자기 소유를 자초했다. 이 자기 소유로부터 탈출하려면 기반 사상들을 개인의 이해관계의 기초에 창조한 스스로 이 에고이즘을 세세히 각성해야 한다. 개개의 원초적 모습의 에고이스트를 해부해야 된다. 내 관심사는 나이다. 나의 관심사가 아닌 것은 없다. 선의 우선성, 신, 인류, 자유, 진리, 인간성, 정의, 또 나의 국민, 나의 군주, 나의 조국. 정신과 정신의 외적인 것 모두 나의 관심사다. 그러나 나만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만의 에고이스트여 깨어나라. 인간의 본질은 에고이스트다.
인간은 에고이스트임을 자각하는 자발적 에고이스트, 자각치 못하는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로 양분된다. 내가 신의 계명과 명령에 해서 귀 기울이면서 자신이 아닌 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여기리라.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 네가 주체이고 개개가 아닌 나만이 모두이고 나를 위해 행동한다고 고백하라. 여타 신과 절대령들이 크리스찬인 너에게 도덕적인 위해를 가한다면 너는 아폴로나 민네르바 같은 이교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해 예수와 마리아, 기독교를 지키리라. 네가 신을 숭배해 안식을 얻는다면 그건 너 자신을 위함이다. 너의 재물욕은 너 자신의 위안이 때문이다. 네가 재물이 아닌 금욕을 한다면 내 자신의 내면의 안이 때문이다. 네가 독재자가 무서워 침묵한다면 너 자신의 안이 때문이다. 반대로 독재자 희화에서 안락함을 택했다면 너 자신의 안이 때문이다. 너는 너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한 행동도 그로 인해 생길 힘과 풍요 때문이다. 너는 신과 국가, 민족, 재정 등과 같은 그럴싸한 명분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지만 그 너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영락없이 너는 에고이스트이다. 그 사실을 자각한다면 자발적 에고이스트로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너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반면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는 사상들이 자기의 창조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에 들에 지배당해 자신한테 소유된다. 사상이 자신의 창조물임을 자각한 자발적 에고이스트는 신성한 것을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는 사상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 숭앙한다. 연속적인 고도인의 변. 비자발적 에고이스트는 사상을 신성하고 강한 것으로 치부해 정도 이상 과장한다. 사상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다. 허상이 힘을 가진다는 의미는 인간 의지를 허상이 박탈해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다. 사상 숭배는 인간의 약화를 야기한다. 역설적으로 사상의 실체화와 장악력은 인간 허상을 몰고 와 인간은 극단적 자기소유에 빠지게 된다. 사상은 인간의 사상이 되어 개개를 수로화한다. 근대 입구에 신인이 서 있다. 그 출구에는 신인 중에 10만 사라진 인간이 있다. 신인 중에 10만 죽었다면 신인도 죽은 것일까? 인간은 이런 의미는 아랑곳 없이 신을 극복하기 위한 계몽작업이 완성되었다고 자만한다. 그들은 인간이 저 혼자 유일신이 되려는 욕심에 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신이 자리를 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이다. 인간이 죽지 않은 신인은 죽었다고 볼 수 있는가? 신과 인간을 합친 것이 신인인데 철학판에서 신은 주구장천 정신세계를 휘어잡아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다. 그런데 이런 신이 죽어 없어지면 인간은 희희낙낙 창가를 불러야 할까? 아니다. 인간은 신이라는 사상을 만든 창조자이며 권력자인데 약디약은 그들이 허상인 신만 만들 리가 없다. 그래서 얍삽하게 머리를 굴려 실체인 자기 자신을 더해 신인으로 직조한다. 그러면 나는 인간일까?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개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인간적인 미동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인간이 되지 못한 개인의 고유성은
그것은 신격화된 유령 안에서 이거 억압받는 노예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나요 유일자다. 여전히 신인 숭배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기이한 파시즘을 애면하고 인간적인 미덕에 대해서만 탐구하고 고답적 사제들 모양 개인을 지배하려는 율법을 만들려 고집한다. 스틸러의 저서 유일자와 그 소유. 새로운 신을 향한 숭배 풍조는 이전의 어떤 종교보다도 방대하고 억압적이다. 인간이라는 사상은 다른 시대의 유령과는 다르다. 개인이 가진 인간 보편성을 바탕에 개개에 대한 지배를 더욱 심층적이며 은밀하게 진행해 일상적인 영역까지 파고든다. 학자들 사유는 사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되레 정신의 지배를 일상적인 영역까지 확정하려 든다는 점에서 구태의원은 사제들보다 더 위험하다. 당대의 학자들, 특히 청년 철학자들은 탈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을 온유하게 포장해 억압을 계승 발전시킨다. 인간교는 기독교의 마지막 변형이다. 인간교는 내 본질을 내게서 분리해 나에게 얻는다. 인간교는 여타 종교와 그들의 신이나 우상숭배에 몰두하듯 인간성을 부른다. 인간교는 내 것을 다른 세계의 어떤 것으로 전도시킨다. 인간교는 나를 인간 아래에 놓음으로써 나의 소명감을 부추긴다. 인간이라 하지 말라. 그것은 획일적으로 규정한 사상이다. 개개는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다. 개개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성을 지닌 유일자다. 유일자는 유일하기 때문에 수로서 표현될 수 없으며 타인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그들에 반하는 어떤 희생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수의 덕을 위해 소수의 희생으로 공공의 이득을 도모. 그것은 인간적인 유령과 숫자놀이에 빠져 유일세계를 멸종시킨 것일 뿐. 너는 꿈, 관념, 사상 따위로 무슨 일이든 시작하지 마. 그것들은 모두 신성한 이론이니까. 너는 내 신들이나 우상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 돌아가서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을 너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마침내 너를 공개해. 정치적 자유는 네가 아니라 국가가 자유롭다는 뜻이다. 양심의 자유는 너의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자유롭다는 뜻이고, 종교적 자유는 종교가 자유롭다는 뜻이다. 국가, 종교, 양심으로부터 네가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너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의 자유이다. 네가 아니라 국가, 종교, 양심 같은 지배자들이 자유를 구가한다. 너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다. 자유는 허상이다. 자유가 예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해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유는 외적인 압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전부가 아니다. 소유는 내적인 압력에서 탈피해 자신의 힘을 자신이 소유해 자기 해방을 이루는 것. 자유로운 상태는 내가 의지로 조성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만들거나 창조할 수 없는 탓이다. 나는 그저 갈망하고 동경할 뿐. 자유는 이상이요 유령에 불과하니 그럴 밖에. 현실적 족쇄는 육체의 깊은 상처를 낸다. 어떻든 나는 내 소유로 남는다. 내가 주인의 노예이기를 거부할 때는
나와 내 이익만 쫓기 위해서다. 그가 내게 적직질을 하면 나는 그 매질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 난 이를 악물고 참는다. 내가 나와 내 이익에만 집중할 때 나는 주인을 구덩이에 쳐넣을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 있다. 나의 에고이즘에 침잠되었을 때만 주인과 그의 채찍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아나키스트 공동체인 에고이스트 연합을 구축하라. 진성 아나키스트들처럼 참여와 탈퇴가 자유로운 그 집단은 자기 자신을 소유하려는 자발적 에고이스트로서 구성돼 마땅하다. 자기 소유 이외의 관심사, 숭배를 물리치는 에고이스트들은 진정한 권력 따위는 용납치 않는다. 내가 나를 사물들 배후에서 찾았고 또 내 정신을 찾았다. 그처럼 사상들이 배후에서 날 찾아야 한다. 정신시대를 무색하게 만든다. 사상들을 만든 에게 복종치 않는다. 사상들은 고열서의 환각인 양 나를 전율케 하는 무력이다. 사상은 그 자체로 육화되어 유령이 되었다. 나는 사상들이 육화된 것을 파괴해 사상들을 되찾았다. 나만의 육체적 존재이다. 사상이 내게 존재함을, 나의 것임을, 내게 소유된 것임을, 내 보좌가 아님을, 그 상태의 세계를 수용한다. 이제 나는 나의 형이상하학을 나의 관 아래 둔다. 아나키즘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